하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눈에 보여서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액션. 어저께 제가 세 타임을 각각의 담당자들이 손님 응대하는 걸 봤는데 리액션들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내가 뭘 해야 될지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손님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또는 손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리액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어저께 잠깐 얘기하다가 우리 어제부터 출근한 김준석 대리가 예전에 옷을 팔았었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가게에서는 뭐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뭐만 하면 된다 옷가게에서? 리액션입니다. 리액션만 하면 돼요. 리액션만. 고객이 딱 옷을 입었습니다. 피팅룸 가서 옷을 입고 딱 나왔어요. 나오면 뭐래요? 어우 세상에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근데 고객이 이 옷을 딱 입었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입었으니까 벗고 그냥 다시 내 옷으로 입고 나가기만 하고 거울에 한번 보려고 그냥 딱 나왔는데 거기다가 그런 리액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새끼 팔라 그러는구나. 뭐를 봐야 돼요? 뭐를? 고객이 감도 체크를 먼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고객이 이 옷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 아니면 별로다? 아니면 완전 안 좋아한다? 이걸 보면서 이 마음에 들어 할 때 적절한 이 리액션을 딱 해주면 그냥 끝이에요. 끝. 그쵸? 주세요. 근데 고객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게 다 있어. 결국 정보 파악하고 리액션 딱 두 개만 있으면 옷은 그냥 파는 거예요. 옷, 구두, 뭐 이런 것들. 내가 눈앞에 보이고 가격대가 얼마 안 하는 것들은 매우 간단하게 그냥 그것만 건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물론 우리가 파는 물건들은 리액션 하나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최소 우리가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상담을 하잖아요. 고객이랑 같이. 근데 리액션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리액션만으로 팔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리액션이 없다는 건 결국 고객에 대한 어떤 감도 체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 모델하우스의 어떤 부분을 보면서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또는 지도를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설명을 했더니 이걸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한마디 던진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내가 계속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뭐냐? 고객이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아니 그 중요한 정보인데 그걸 안 들어요. 왜? 그럼 내가 상담 각을 어떻게 짜려고 하는 거야 대체? 고객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내가 파악을 하고 들어야 이 사람이 지금 실거주구나. 이 사람이 실거주인데 구조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 구조 중요하구나. 구조. 어떤 면에서 우리 거를 갖다가 구조적인 면을 장점을 부각을 시킬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그 어떤 면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이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면을 내가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리액션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멘트를 하고 내가 어떤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내가 고객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게 맞춤 상담입니까? 전혀 맞춤 상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담도 아닙니다. 뭐예요? 나 혼자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보다는 대화를 하라 그랬잖아요. 대화. 질문과 대화. 공감을 계속 이끌어내고 나 역시 공감을 해주고 그러면서 뭐가 쌓여요? 친밀감이 쌓이잖아요. 친밀감이. 근데 나만 주구장창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술 마시러 가요. 친구들끼리 또는 선후배끼리. 그 술자리에서 누가 제일 얘기 많이 하는지 아세요? 이놈들이. 그 술자리에서 누가 제일 많이 떠듭니까?
후배가 제일 왜요? 많이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지가 사니까 제일 많이 떠들어요. 나머지는 왜 들어줘요? 걔가 사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서 나만 계속 떠들면 뭐가 돼요? 고객이 우리한테 영업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요, 내가 술을 살 때 내가 되게 많이 얘기를 떠들고 사람들이 나한테 막 공감을 해주고, 아 역시 선배님 되게 짱이십니다 막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뭔가 만족도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내가 카드 딱 긁으면서 아이씨 이거 15만원 20만원이면 내가 이거 며칠 용돈인데 내가 이거 꼭 긁어야 되나? 뿜빠이 하자 그럴까? 이런 것들이 거기서 채워지는 만족도로 인해서 상쇄가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후배들이 내 얘기 잘 들었다고 얘기하고 내 얘기 들으면서 도움이 엄청나게 됐으니까 내가 술까지 딱 계산하면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만족도가 채워지는 거라니까요. 고객이 왔는데 나는 내가 집을 살까 말까 하고 보고 있는데 나는 말 한마디도 못해. 앞에 여기서는 계속 떠들어. 얘기만 듣다 왔어요. 뭐가 되겠어요? 감도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발언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객한테. 이런 만족도를 채워주기 위해서도 발언권을 줘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해야 거기서 내가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걸 좋아하겠구나 라는 정보를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상담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여기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 혼자 떠들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럴 거면 왜 내가 있어요? 나 혼자 떠들고 설명할 거면 여기 왜 있냐니까. 우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고객 오시면 인포에서 태블릿 PC 하나씩 주면 돼요. 그럼 고객 태블릿 PC 읽으면서 그냥 다 알아서 보면 됩니다. 마음도 편해요. 30분을 읽든 2시간 반을 읽든 자기 혼자 막 편하게 그냥 구경하고 마음에 들면 뭐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호출 버튼 눌러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있어요? 설명하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초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설명을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상담을 하는데 고객이 다른 물건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아씨 이걸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내 나름의 논리로 이거를 한번 다시 되돌려보고 우리 물건에 꽂히게 만들어 보려고 담당자가 열심히 브리핑을 하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객이 뭐 여기 그래도 계약 조건은 괜찮네,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상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담 끝나자마자 제가 손님 역할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아니요. 손님이 그래요 나 이거 할게요 하고 입금하러 갈게요 해서 담당자 안 따라가고 혼자 나갔을 때 입금 받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는 그래도 50% 넘을 거예요.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이면 어때요? 한 80% 깨진다고 봐야 돼요. 80%. 손님은 분명히 입금한다고 했는데 입금이 안 됐어요. 손님 잘못입니까? 손님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손님들은 원래 그래요. 원래 손님이 집에 가서 생각해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고 둘이 상의를 해가지고 서류랑 계약금 다 챙겨서 찾아와서 나를 불러서 내 담당으로 해서 계약을 쓰겠구나 라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손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손님 말. 손님 말 믿지 말라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손님 말 믿지 말라는 얘기가 어느 한 가지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손님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부동산을 훨씬 몰라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된 거를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도 크단 말이에요.
근데 손님이 어디 가니까 거기는 구조가 너무 넓게 나왔고 가격은 훨씬 싸고 거기 그냥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렇구나. 거기는 구조가 우리 거보다 훨씬 넓구나. 거기는 우리 거보다 가격이 훨씬 싸구나.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걸 풀어보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거기가 여기보다 확실히 구조가 더 잘 나온 게 맞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브랜드는 뭡니까? 혹시 지역주택조합인가요? 아니면 일반 아파트인가요? 거기 보신 데는 혹시 저희처럼 건물 안에 있는 홍보관이었습니까? 아니면 모델하우스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서 거기는 모델하우스였다면은 당연히 모델하우스 이렇게 널찍하고 높은 공간에 있으면 거기서 보기에는 뭔가 느낌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델하우스에 있을 때는 지금 저 구조 보면서 고객들이 다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홍보관으로 우리가 워낙에 분양률이 많이 진행이 되고 또 거기가 현장에다 모델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해야 돼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부터 고객들이 거기서 분명히 한번 봤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다시 오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때보다 좀 좁은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짧게 얘기하면 한 줄 요약. 고객님 거기가 더 넓어 보이는 거 기분 탓일 수 있습니다. 거기가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지역주택조합이면 어때요? 지역주택조합이었구나. 그럴 수 있죠. 왜요? 지주택은 뭐 달라요? 그 지역주택 그 말씀 못 드릴 거예요. 고객님 그거 되게 마음에 드시죠? 그거 계약할 가능성 되게 높으실 것 같은데 제가 괜히 말씀드려가지고 안 좋으면 또 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요. 이거 말씀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거 안 좋아요 하는 것보다 오히려 뭔가 자꾸 옆으로 흘리면서 아니야 나 얘기 안 할 거야 너 그냥 그거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고객이 나를 쫓아오면서 뭔데요 얘기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걸 정말로 계약을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앞에 이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다면 내가 모르는 것을 듣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왜요?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드리면 알겠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 되든 뭐 이상한 사람이 되든 고객님이 그렇게 큰 돈 들여가지고 아파트 사시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잘못된 걸로 피해 입으시면 안 되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역주택조합은 10개 사업 오픈하면은 그 중에 1개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물론 뭐 그 물건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아예 애초부터 사업 진행이 안 될 거라는 가정하에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도 실제 자기네 설계보다 더 크게 설계를 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낚시성으로 계획하는 물건이 일부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아파트 모델하우스들을 비교했을 때보다 거기가 유독 거기만 넓었다면 충분히 그렇게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거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직접 사이즈를 제가 재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매우 찜찜해지는 거예요. 매우 찜찜해져요. 그럼 그 물건에 대해 내 좋은 감정 갖고 있었던 게 뭔가 계속 오염이 됩니다. 그게 진짜 그런가? 더군다나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내게 좋아 이게 좋아 그거 안 좋아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더욱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브랜드가 안 좋은 아파트다, 잘 못 들어본 아파트다 라고 했을 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고객이 얘기한 것부터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고객은 그걸 진짜로 믿고 있고 나도 진짜로 믿어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어제처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보다는 고객은 그걸 진짜로 믿고 있지만 최소한 나는 그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고객한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보다 좋은 건 뭐예요? 고객이 진짜로 믿었던 거를 내가 잘 모른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면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고객도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실제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일 수도 있겠죠. 가짜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어때요? 고객은 이게 분명히 진짜라고 완벽하게 믿고 있었던 걸 갖다가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도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이거 말고 예전에 제가 교육할 때도 그 얘기를 해줬었어요. 무조건 고층이 좋다라는 사람한테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그랬어요? 가격적인 걸 들어서 무조건 고층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먼저 고객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깨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지금 생각하지 못한 것,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 아니면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염두에 두는 것들, 대세를 따르면 돈을 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라는 식으로 반대로 내가 주도권을 잡아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담이 됐어야 되는데 어제 그런 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매번 피드백을 해드려도 이게 듣는 사람 당사자는 내가 했기 때문에 가슴에 팍팍 꽂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싶다가 막상 자기가 하려고 하면 자기가 할 땐 또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매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해줘야 돼요. 아 이제 이거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계속 가야 되는데 계속 첫 계단에서 막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네! 그럼 뭘 해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추면 돼요. 근데 그 실력이 그냥 생깁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노력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력, 시간적인 거, 아니면 뭐 내가 계속 뭐 내 육체를 써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기술직이에요? 어떤 기술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딱 기술자가 그 기술을 딱 한 명밖에 없다. 그 사람 돈 벌겠죠. 근데 그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벌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돈 버는 시스템 만들어 놓은 사람, 아니면 머리를 써가지고 뭔가 남들은 아무도 못하는 것들을 내가 하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지. 그리고 그 격차가 비슷비슷하지만 머리 쓰는 사람들이 조금 더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기술직은 아무리 해봤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고 머리를 쓰게 되면 물론 바닥도 있겠지만 저 보이지 않는 데까지 있다니까요. 우리가 세계적인 뭐 엄청난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상위 1%, 상위 0.1% 이런 식으로 계속 더 잘하는 사람 안에 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다른 걸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삐끼치고 전단지 적고 이런 데 시간 쓰는 거 제가 싫어하잖아요. 왜? 그거 내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당 2만원 주면 성심성의껏 할 사람들 줄을 서고 온다니까요. 하루에 20만원씩 해봤자 한 달에 600이에요. 500, 600. 내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 아니면 나는 그 500, 600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완전히 바뀐다고요. 지금 뭘 해야 돼요? 내 가치를 높여야 돼요. 내 가치를. 나 아니면 이 현장에서 아무도 나 같은 상담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그 사람한테 오히려 주변의 다른 담당자들이 뭔가 어려운 것 같은 손님이 올 때, 아니면 내가 자신 없을 때 뭐 하겠어요? 내 것 좀 대신해 주세요가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한 절반이 된다면 그때는 희소성이 없어지겠지만, 지금 당장 아무도 못하고 있다면 내가 먼저 그 수준을 딱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람들의 노력, 나머지 사람들의 손님까지 내가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가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그냥 생각해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 내 실력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우리가 뭐하러 밤 11시까지 나와가지고 여기서 교육을 하고 다 있습니까? 내 실력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높여야죠. 맨날 똑같은 걸 헤매고 있다. 맨날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주에 이거 지적받았는데 이번 주에 또 받았다. 엄청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반성해야 돼요. 한 번에 완벽하게 고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지적받았던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훨씬 좋아져 있어야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돼 있다? 난 계속 똑같이 실수를 하고 계속 똑같이 지적을 받는다? 계속 정체돼 있다? 난 그대로다? 돈이 벌리겠어요? 박종현 대리, 네. 돈이 벌리겠습니까? 안 벌립니다. 안 벌립니다.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내가 지금 돈 못 번다고 나도 돈 많이 벌고 싶다. 나도 돈 많이 벌고 싶다라는 얘기를 감히 입 밖으로 꺼낼 만큼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는지부터 내 자신한테 물어보자. 내 자신에 대한 면죄부는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내가 내 자신한테 면죄부를 주는 순간 뭐예요? 나는 그냥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끝이에요. 끝. 여기서 더 이상 성장하거나 발전하거나 이런 거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도. 항상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고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내가 지금 바꿔야 될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저께 제가 교육 끝나고 뭐라 그랬어요? 최근에 제가 교육 참관 안 했던 것들이 최근에 제가 교육 참관 안 했던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 분위기나 담당자들의 마음가짐이 너무 많이 흐트러졌다. 제 잘못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잘못이다. 제 잘못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각각 담당자들이 제일 잘못을 했겠죠. 굳이 따지자면. 녹음 파일이 몇 개가 올라다니고 팀장님들이 좋은 말씀 안 해주세요? 제가 하는 피드백만큼은 아니겠지만 담당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피드백 그동안 숱하게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돼 있는 거? 본인 잘못이 제일 커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본인 틈 여기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 탓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제가 남 탓만 하고 남 엄마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못하고 제가 안 한 거에 대한 저의 탓을 하고 제가 그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내가 못하고 내가 바꿔야 될 것에 대한 내 잘못에 대한 인정과 그것을 바뀌기 위한 노력만 하시면 돼요. 이걸 반복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 돈 벌 수밖에 없는 사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아니 대체 이 물건 어떻게 하면 못 파냐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못 팔아 대체 이거를. 근데 실제로 못 파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왜? 그만큼 실력이 안 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실력만 되면 뭐예요? 쉽게 팔아요. 쉽게 이 정도 물건은. 여기 지금 수령 얼마입니까? 여기서 내가 쉽게 팔 수 있는 담당자가 되면 내가 돈을 얼마를 벌어요? 남들 1년 연봉? 한 달에 그냥 버는 거예요. 우습게.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노동규 과장 제일 많이 찍었을 때 한 달에 3천 찍었죠? 여기 와서.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때요? 혼자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쵸? 네. 그거는 실력 플러스 뭐예요? 그때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작용을 상당히 많이 한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여기가 불이 붙어가지고 계약이 나오거나 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 실력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계약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실력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못 씁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은 몰빵으로 쓰는 거예요. 몰빵으로. 현장 전체가 하루에 계약 막 10개, 20개씩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균등하게 들어가는 계약들, 균등하게 들어가는 수수료들이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몰빵이라니까요. 한 명한테만 쭉 잘하는 사람 한두 명한테 돈을 언제 벌어야 돼요? 이럴 때 벌어야 돼요. 이럴 때.
계약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아 돈이 좀 안 나오니까 좀 루즈해지고 마음 놓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돈은 이럴 때 버는 거라니까요. 지금이 최고의 시기예요. 내가 돈 벌기에. 이걸 놓치면 다음 현장 가서 뭘 합니까 또? 후회합니다. 김 팀장님, 황 팀장님, 우리 작년에 있었던 현장들, 그때 당시에 우리 못 팔고 나왔던 현장들 어땠어요? 나쁜 현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로수길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조금이라도 팔고 있었으면 어땠겠어요?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삼성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거기 있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상담사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여기서 뭐 노동교 과장이나 백현호 과장 정도 되는 상담사라도 한 명이라도 없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그런 데 들어가면 어때요? 돈 많이 버실 것 같죠?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현장 다 끝나고 나면 여기가 얼마나 좋은 현장이었고 여기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를 끝나고 나서 아는 사람이 90%가 넘습니다. 이 현장에 일하면서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돈 벌어요. 돈 법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드렸잖아요.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건 뭐예요? 내가 하기만 하면 돼요. 내 잘못 고치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돼요.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 하면 돼요. 오늘부터 브리핑 파일을 들으실 때도 그걸 집중해서 들으세요. 집중해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듣지 마시고 내가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한다는 건 그거는 온전히 거기만 집중을 해서 하시라고요. 내가 핸드폰 꺼놓고 뭐 TV 볼 시간 그런 거 아니고 누군가 나 찾아오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오로지 내 시간 쓸 수 있을 그 시간에 하는 게 공부인 거지. 여기서 워킹 대기하면서 다른 생각하면서 귀에 꽂고 있다가 또 누가 말 걸면 노가리 까고 담배 피러 가자고 하면 잠깐 멈춰놓고 담배 피러 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집중을 해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그렇게 해야 내게 되는 거지. 내가 이 가치를 인정을 안 하고 내가 이걸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어차피 내용 거기서 거길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제가 무슨 얘기 딱 했는데 와 전혀 새로운 얘기다 이렇게 들으신 거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계속 기본에 대한 얘기만 하잖아요.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매번 아침 조회가 달라져요? 똑같은 얘기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왜 달라집니까? 왜? 오늘은 이 방법으로 설득해보고 내일은 저 방법으로, 내일은 저 방법, 모레는 이 방법. 계속 다른 방법들로 저는 한 가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말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는 계속 써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제 딴에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가지고 해도 듣는 사람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내게? 여기 저랑 8달을 있었어요. 8달을 있었는데 8달 내내 저한테 같은 소리 듣는 사람들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하셔야 된다고요. 좋은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말로만 하나?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면 끝이에요? 내가 가치를 인정 못하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런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냥 조직, 그냥 팀장, 그냥 본부장 어디 있어요? 알려줄 수 있는 수준 되는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수준 된다고 해서 얘기해 주지도 않아요. 누가 이렇게 교육시킵니까? 누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야죠. 언젠가부터 화요일, 목요일 야간교육 11시까지 하는데 아, 몸 피곤하니까 오늘 좀 일찍 끝났으면 좋겠다.
아 오늘은 담당자 안 하고 뭐 해야지? 한 발 뒤로 빠져 있었다.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야간 교육 한 번 하는데 회당 100만 원씩 받으면 어떨까요? 1분이 늦을까요? 1분이?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에요. 졸음이 오겠습니까?